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라도가 북도와 남도로 나뉜 것이 지난 1896년이니까 128년 만의 일입니다. 전북은 이제 전라도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독자 권역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랜 낙후와 소외, 차별을 떨치고 특별법을 통해 부여받은 일정한 자치권과 예외 규정들을 활용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엇이 달라지고 올해 도정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8일이었죠.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 또 다른 지역의 특별자치 시도 단체장들도 여럿 참석을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128년 동안 사용해온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뒤로 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탄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동과 설레임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또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 꼭 성공을 해서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그날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 주셔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도 축하해 주셨고 또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돕고 꼼꼼히 챙기겠다. 또 전북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되는 소위 농생명산업지구, 바이오 융합지구, 또 무인 이동체, 2차 전지, K-팝 학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전폭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힘을 얻었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 협력해서 이 일을 잘 이루어내면 우리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꼭 성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얻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그 감동, 설레임, 책임감 요 세 가지 단어 안에 그 모든 감정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명칭이 막 바뀐 초기이다 보니까 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이 전북이 처한 현실이 사실 녹록지 않죠. 1인당 국민소득이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전북이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중에 호남 내에서의 차별, 또 영남과 호남과의 차별 이것을 극복하면서 전북을 광주 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을 것인가 아니면 전북을 독자적인 권역으로 만들어서 독자적인 발전 노력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도민들 간에 오랜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 도민들이 이번에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도민들의 결정에 따라서 특별자치도가 시도가 되었고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당신들 특별자치도 하세요라고 해서 만든 곳이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세종 특별자치시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강원도와 전북은 우리 스스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상향식으로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별자치도로 변하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권한을,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치권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의 테스트베드를 전북에서 먼저 실시함으로써 뭐든지 선도적으로 한번 우리가 나가보자라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 도전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지켜보면서 각계각층의 도민들도 많은 기대와 희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방 출신 대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터전을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충분한 일자리와 인프라 형성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적어도 부자는 못 되더라도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농업소득은 농사를 통해서 가능해야 된다. 전라북도에 산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특별자치도가 더 신경을 써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작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특례법이 좀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상승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들의 바람은 결국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달라. 전북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출범식 기념사에서 전북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답변하신 것도 결국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화면에서도 나왔다시피 사실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좋은 일자리에서 취직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자리 잡고 또 결혼해서 2세를 낳는 이런 구조가 참 제가 꿈꾸는 전북의 세상인데요. 이제 이것을 통상적인 방법보다는 우리가 특별자치를 통해서 우리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몇 분야로 나누어서 이 분야에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특구를 만들어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전북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전북이 그러면 뭐를 잘하냐? 저희가 많은 분석을 해봤는데 그중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농생명 바이오 산업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 식품 산업 경쟁력이 있다. 또 문화 관광 경쟁력이 있다. 고령 친화 산업, 우리 전북에 고령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걸 먼저 치고 나가자. 또 우리 동북권 산악지구에 있는 이 수려한 자연 환경을 제대로 이용해서 산악관광 특구를 만들어 보자. 그동안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다른 데보다 좀 앞서고 있는 탄소 산업, 수소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2차 전지 산업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더 키워보자. 여러 특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산업에서 미래의 먹거리다 하면 모든 지자체가 사실 다 뛰어들어요. 그러나 남들이 하는 것 그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특화해서 집중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특별자치도의 특례에 규정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다른 지역들도 이제 관련된 특별법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는 특히 이제 산업 특례를 반영하시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네네. 뭐 핵심 내용 언급하셨습니다만 조금 말씀 보태 주시죠. 저희가 이 앞으로 전북이 그동안 농업에 많이 치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농생명 바이오에 많이 특화도 되어 있고 이쪽에 인프라가 상당히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자산으로서 살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다라고 저희가 최종 목표를 정한 거고,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농생명 산업을 더 키워보자. 예. 또 문화산업 키워보자. 또 고령 친화 복합단지도 만들어보자. 또 미래 첨단 산업이나 또 우리 민생 특화에 관한 특례들을 최대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14개의 특구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 안에 이 특례에 따라서 지구 지정을 신청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인허가라든가 외국인 고용이라든가 이 지구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많은 특례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예. 올 한 해는 그 특구와 지구를 신청해서 지정받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 5대 핵심 산업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북 특별자치도의 슬로건은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이고 또 이제 농생명 산업이 가장 지금 첫 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잘 해온 분야이기도 한데 이렇게
가장 우선시하시는 이유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농생명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생명 산업에 관한 연구 개발, R&D부터 생산, 또 가공, 유통, 또 이것이 식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전주기화가 돼가지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과거에 지금 농업진흥지구다. 예. 라고 하면 농업진흥지구로 딱 지정이 되면 농지 전용이 안 됩니다. 여기는 농사만 져라. 그러면 여기는 농사만 짓고 그 지역에 바로 유통공장이나 가공공장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농생명 산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그 지구 안에서는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과거에는 농림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권한을 그 농생명 산업지구 안에서의 모든 전용이라든가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와서 굉장히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자, 여기에는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시설이 꼭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신속하게 전환해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북이 농생명 산업을 앞으로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농생명 산업을 1순위로 내세워서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래 농생명 바이오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단순히 농식물 가공해서 식품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 예. 종자, 또 식품 가공 이런 데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미생물, 또 곤충 산업 이런 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인프라가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농생명 산업지구로 올해 안에 지정 신청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26년까지 저희가 식품기업 매출 7조 원 정도를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농가소득은 6천만 원, 지금 현재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이거를 6천만 원까지 높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결국은 최종 목표는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많은 특례 핵심이 장관이라든지 비롯한 그 정부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사가 넘겨받아서 네.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들을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권한을 내려보낸 것이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절차도 좀 생략하거나 건너뛸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해주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 나온 그 뉴스를 보니까 지난해 전라북도를 찾은 관광객이 9,640만 명으로 집계가 됐더군요. 네, 예. 그래서 쓰고 간 돈이 한 7,500억 원 정도 된다는 자료가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전북자치도에서 문화관광산업 중요성 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과제 뭐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중앙에 가서 또 많은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들을 만나서 항상 느끼는 거는 전북이 전통 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 또 전통 문화의 보고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소위 개발이 제대로 안 돼서 참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잘 보존해온 전통 문화가 큰 자산이 됐어요. 지금 K컬처가 어느 정도 전 세계에 유망하고, 작년에 제가 잼버리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왔지 않습니까? 예.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14개 시군의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만족을 했어요. 예.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에 관한 유산, 또 무형유산, 유형유산 이 모든 것이 경쟁력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확인을 했고, 제가 도지사 된 다음에 문화관광산업을 드디어 산업화를 시켜서 여기에도 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기도 문화관광산업특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특구 안에서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최근에요,
우리 전주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라는 이 기업들 군이 있습니다. 예. 엑셀러레이터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활약이 큰 기업이 크립톤이라는 엑셀러레이터 기업인데 그 기업이 이 재작년에 우리 전라북도에 지점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북이 어떤 산업이 강점이 있을까? 1년 동안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전 세계를 다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예. 이분이 결론 낸 거는 우리 영화 영상 산업이 전주에서 경쟁력이 있겠다. 자기가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육성해 보겠다라고 해서 3주 전에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전북도 전주시 같이 협약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처럼 그분이 여기에 집중하게 된 원인을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먼저 놀거리가 좋습니다. 먹거리가 좋습니다. 영화 영상 산업인들이 정말로 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전통 문화가 보존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소위 영화 영상 산업을 하기에 인프라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키워나가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고 14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고창 같은 경우에 지금 세계 문화유산이 예. 7개나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잘 컨텐츠를 개발을 해 나간다면 이것도 앞으로 미래 유망한 산업이 분명히 될 것이다. 거기도 특구를 만들어서 집중 육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도에서 나온 관광 관련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고무적이었던 것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640만 명이 다녀가서 올해 1억 명을 돌파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또 7,500억 원 이것보다도 네. 그 시도별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관광객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문 데가 제주였고 강원이었는데 그 네. 다음이 우리 전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 대한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꽤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아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이 지나친 자괴감을 갖는 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 우리의 관광과 문화가 먹히는구나. 좀 더 집중해서 더 크게 하자. 이런 부분을 저도 더 많이 연구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K-팝 국제학교를 지금 하겠다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데 K-팝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키우고 교육시키는 데가 공공기관은 없어요. 예. 소위 말하면은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뭐 SM, 또 하이브, 또 뭐 JYP, 연예기획사에서 이런 부분을 주로 맡아서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민간 부분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 부분에서도 좀 맡아서 우리가 공공 부분의 역할로 이걸 하고 책임 있는 이런 교육을 해보자. 그런 사람에게도 공교육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격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우리 K-팝 가수 중에서 외관으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인격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마약이라든가 뭐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데 연루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격 교육도 우리가 충분히 시키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남아에서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서 전 세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불러서 여기서 모여서 교육을 시키자. 그리고 이 교육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뿐 아니라 역사도 가르치자. 또 구체적인 K-팝에 관한 기술, 스킬은 또 그 사람들 우리 그동안 잘해온 연예기획사의 도움도 받자. 이런 것을 각각 같이 복합해서 K-팝 국제학교를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이 기획을 듣고 문화부나 교육부에서 아 이건 정말 굿 아이디어다. 예. 한번 해봐라. 라고 저에게 이제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진
맡겨진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냐라고 하는 건 또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 부분 특별히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꼭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예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통 예술 분야랄지 뭐 클래식과 관련된 것들인데 지금 지사님 말씀하시는 K-팝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또 세계에서 물론 클래식 예술도 굉장히 경쟁력이 높습니다만 네. K-팝 대중 예술이 굉장히 또 많이 그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화된 지금 학교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새만금 지역에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시간이 그렇습니다.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아무리 빨리 이 절차가 진행되어도 인허가 받고 땅 매립하고 시설 다 완공해서 오픈하는 데까지는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한 4년 5년 걸려요. 예, 예. 그러나 저는 늦게 시작하더라도 지금 시작하면 빠르다. 대신에 지금부터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빠르게 속도를 내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새만금에 이제 이 정주 인구를 지금 유입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같이 저는 맞물리면 굉장히 시너지가 분명히 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K-팝 국제학교라는 것이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다 보면 여기에 뷰티, 패션, 영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뒤, 전방, 후방 연관 산업들이 같이 발전하는 이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도 또 그 주변에 같이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큰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K-팝 국제학교로 시작은 하되 이제 K-컬처의 어떤 그 본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 저희가 꼭 하고 싶은 거는 K-컬처, K-팝을 1년 365일 전용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대형 공연장을 꼭 유치를 해서 예. 거기서 1년 동안 계속 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제 문화관광 분야 가운데 하나 눈에 또 띄는 것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라는 것도 지금 저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 이건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최근에는 산악관광이라는 것이 휴양하고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릴렉스하면서 쉬자. 또 하나는 산악관광 레포츠. 이 두 가지가 큰 흐름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관광 시장에서 보니까 산악관광이 약 15% 정도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이 빠르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무진장 임순남 쪽에 동북권 산악지대에 가지고 있는 수려한 이런 산악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산악관광 진흥지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산악 레포츠를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시설들도 만들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콘도라든가 또 많은 시설들을 좀 만들고 특히 산악 관광 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스위스 가면은 산악 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산악 열차를 쭉 가는데 지금은 사실 과거와 달리 산악 열차를 하더라도 다 전기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공해 문제가 훨씬 덜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또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분들도 산 정상에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자기가 젊었을 때는 올라갔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못 올라가는데 눈 온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의 욕구가 지금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산악관광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럼 산악관광 저희가 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이 과거에는 환경부 장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이것도 도지사가 또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서 신속하게 그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여기서는 산악관광 열차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저는 주민들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쉽게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립공원은 제휴가 됐어요. 좀 아쉽지만 예. 국립공원은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국립공원은 할 수가 없고 그 외에 뭐 도립공원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저희가 다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다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산악에 가까운 지역들 다니다가 보면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랄지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많이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들도 좀 잘 뒷받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지금 5대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이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진국들이 이 가파른 고령화 속도에 상당히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고령 친화 산업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인지 어떤 산업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전북이 특례를 받아서 규제 완화를 해서 키울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전라북도 내에서의 고령화가 다른 지역보다 더 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령 인구들을 돌보는 이 산업이 앞으로 더 크게 될 것이 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전라북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먼저 출발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고령 인구들을 돌보기 위한 많은 제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기기부터 뭐 보조기구까지 많이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또 유통하고 판매하는 많은 기업과 시설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집적화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서로 시너지가 나고 그 관련된 고령 친화 산업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분명히 이것도 큰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특히 우리가 고령 산업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제품에 관한 인증센터라든가 또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또 정신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힐링하고 쉬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연수원, 전용 연수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에 종사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분들도 좀 쉬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위로하고 쉴 수 있는 휴양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클러스터화를 해놓으면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사실 그 이미 선진국에서 실버 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맞습니다. 영역에 의약품 뭐 보조 뭐 다른 뭐 그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어떤 그럼 특정 지역에 집적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건 대상 지역은 이제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어떤 전략들을 갖고 그러니까 저희가 특구를 14개를 지정하게 되는데 특구를 지정할 때 지금 어디다라고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이제 14개 시군 중에 어딘가는 하나 정해둔 하나 아니면 뭐 2개 아니면 3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특례를 맨 처음에 발굴을 할 때 시장 군수님들한테 먼저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14개 시장 군수들이 낸 것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 낸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333개의 특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령 친화 산업 하면 이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지금 시장 군수님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면 도 입장에서는 계획이 잘 돼 있는 곳, 또 몇 개 같이 연대하면 더 잘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선택해서 같이 손잡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혁신도시를 지방으로 이렇게 조성할 때 각 지역이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할 수 있는 것, 또 그 이미 입주해 있는 관련 기관들이 많은 곳에 유관 기관들을 또 내려 보냈습니다만 이제 이것도 넓게 보면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래 첨단 산업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 만들겠다고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계신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동안 전북이 다른 데보다 먼저 앞장서서 해온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탄소, 수소,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분명히 앞서 있어요. 탄소도 국가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수소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수소 국가산단이 완주에 이번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새만금이 지정을 받았고 아리백 전용 산단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개는 분명히 앞장서 있기 때문에 저는 속도를 내서 빨리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특례에 집어넣어서 이 부분도 좀 더 규제도 완화하고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새롭게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2차 전지. 예. 2차 전지에 관한 우리 전라북도에 이제 좀 더 전북특별자치도에 좀 더 많은 R&D 기관을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앞으로 바이오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 두 분야를 제가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키워오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특례에 넣어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새만금 무인 이동체 관련해서는 앞으로 무인 농기계 또 자율주행차, 드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계, 제작, 또 시험 평가, 인증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으로 빨리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부분도 곳곳에 많은 규제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규제를 도지사가 빨리 해결을 해서 그 부분도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 말씀 나오신 내용 제가 한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네. 대통령도 오셔서 무인 이동체 등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인 이동체 관련 산업이 지금 아직 우리가 들어와 있거나 집적화돼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있고 이런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새만금이 또 그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을 입주시키기에 유리한 여건이라는 점도 좀 고려가 되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무인 이동체라는 것이 요즘 이제 쉽게 생각하면 수직 이착륙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드론이 뜨고 내릴 수 있는 이착륙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버티컬 포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수직 이착 그것이 무인 드론이 수직 이착륙을 해서 어딘가에 화물 수송도 하고 사람 수송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만금이야말로 그런 일을 하기에 상당히 적합지예요. 예. 지금 익산역에서 새만금까지 오기가 조금 돌아다닙니다. 저는 익산역과 새만금을 무인 이동체로 드론으로 이동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전주하고 새만금, 새만금하고 예를 들면 무주, 진안장수, 동북권 이런 데도 무인 이동체를 이용해서 화물 수송을 한다든가 사람을 수송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새만금이 앞으로 신설될 공항과 같이 공항의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노선을 만들고 제대로 활용이 높아지려면 실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증 단지도 새만금의 땅이 높고 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빨리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방위 산업 관련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지사님께서 누차 방위 산업이 나중에 향후에 전라북도 미래에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해오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지금 대한민국의 효자 산업이 돼 있습니다. 소위 K 방산이라 해서 호주, 폴란드, 뭐 동구권에 굉장히 많은 이 방산 물질 무기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남북 관계, 대치 관계에서 부국 강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 필요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또 해외에는 이제 수출까지 이루어지고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우리 무기의 우수성을 알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산 산업이 지금까지 오는 데까지 그 핵심이 결국 방산은 이게 연구개발이 잘 돼야 되는데 연구개발하는 데가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거든요. 소위 ADD인데 이 ADD가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이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ADD가 굉장히 고도화된 방산 기술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민간에다가
분양을 해서 민간이 그걸 가지고 제품화해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이제 ADD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인 이동체, 무인 항공기, 드론, 또 레이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첨단 핵심 기술인데 이거를 개발하고 시험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왔던 대전으로 굉장히 좁아요. 예. 그래서 ADD하고 저희가 오랫동안 논의를 한 끝에 이제 ADD가 이 분원 비슷한 연구센터를 새만금에 짓겠다. 그리고 새만금이 굉장히 넓은 부지에서 이거 시험 분석하고 실증 단지 만드는 데는 아주 제격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유치를 지금 하는 것을 같이 협약을 했는데 이제 ADD가 오게 되면 ADD가 가지고 있는 이미 개발된 많은 기술들을 다른 기업들에게 민간 기업에게 이전을 하면서 그 기업들을 끌어오는 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ADD의 센터가 분원이 만약에 새만금으로 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주변에 자연스럽게 방산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예.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ADD와 협력을 강화하고 또 가능성 있는 방위 산업들을 모으고 하는 일들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네. 미래 그 먹거리 산업 아까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바이오 산업 요새 전북 토종에서 굉장히 그 공을 들이시는 분야인데 그 어떤 비전을 지닌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바이오 산업을 이제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농생명과 관련된 바이오 산업이 있어요. 이거를 소위 그린 바이오라고 해요. 콩이 그린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린 바이오. 근데 사람의 의약품, 의료와 관련된 것은 레드 바이오라고 그래요. 레드라는 것은 피가 레드이기 때문에 예. 레드 바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 바이오가 있고 레드 바이오가 있고 또 하나는 화이트 바이오라고 있어요. 화이트 바이오는 환경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것을 화이트 바이오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 전북은 그린 바이오에는 상당히 강점이 있어요. 그러나 또 레드 바이오에는 비교적 좀 약합니다. 레드 바이오는 예를 들면 신약 개발을 한다, 새로운 의약품을 만든다 이러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송도에 아주 큰 회사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오송에도 그 바이오 관한 단지가 있고 예. 원주에는 의료기기나 이런 쪽이 많이 발전돼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굉장히 뒤지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바이오, 레드바이오, 특히 레드바이오와 그린바이오가 융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린바이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북이 레드바이오로 넘어가고 기존에 있는 레드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데가 또 그린바이오로 넘어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융합하는 이 과정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와 관련된 모든 인프라들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보자 했더니 생각보다 우리가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해서 익산에다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정읍에는 방사선 연구소, 생명연 분원, 또 안전성 평가 연구소 이런 기구들이 정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모으면 우리도 레드바이오에 관해서 분명히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조금씩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산자부에서 자 미래의 바이오의 핵심은 오가노이드입니다. 오가노이드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해서 집중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올해 2월 말까지 신청서 내서 검토해서 작년에 2차 전지 특화단지 예. 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가 돼서 제가 과감하게 또 우리도 도전하자. 바이오 특화단지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럼 오가노이드와 관련 오가노이드는 뭐냐면 오간이라는 것이 사람의 장기라는 뜻이거든요. 장기를 복제해서 그 복제된 장기에 가장 맞는 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으면 그 암에 걸린 사람의 장기를 떼내 가지고 그걸 복제를 해요. 그리고 그 떼낸 장기를 증식을 시켜서 그 세포에 가장 맞는 약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그 사람에게 특화된 약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좀 비싸더라도 마지막 사람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오가노이드와 관련해서 이 소위 세포를 복제해서 이런 실험을 하는 1등, 2등 업체가 있는데 1등, 2등 업체를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접촉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서 전부 우리 전라북도와 같이 전북과 같이 예. 협약을 맺고 일을 하기로 했어요. 최근에 뉴스 나왔던 그 넥스텐 바이오사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 전북과 같이 협약을 맺고 오가노이드에 관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의기투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희망이 생겼다 생각하고 특히 레드바이오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지금 오송 예. 또 대구 경북 이런 데가 저희보다 상당히 객관적으로 많이 앞서 있는 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바이오 특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 또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전북의 바이오 산업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예.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민생 특화 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 돈의 경제의 그 주춧돌을 이루는 중소기업이랄지 농업인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례도 있는데 어떤 네. 방안들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요?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생산한 물건을 예. 이 판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도지사가 자 우리 도청뿐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 또 여러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이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 만든 물건을 우선적으로 구매합시다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어요. 이번에 특례를 통해서.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물건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예. 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들한테 우선적으로 또 구매할 수 있는 이것도 권한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에는 일정 이상 계약이 되면은 계약법상 항상 이 완전 경쟁을 해서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활용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이번에 극복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14개 지금 시군에서 저희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동안은 학교에만 급식에만 이것이 적용되던 것을 이제는 우리 도내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 특히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예. 이런 것을 좀 더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전북 특별법을 통해서 위임받으신 그런 특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밖에도 의미 있는 특례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가장 크게 또 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특례가 외국인 고용 특례입니다. 예. 이 4대 특화 지구단지, 농생명산업지구, 고령 친화산업지구, 문화산업지구, 친환경 산업관광 이 4개의 특구 안에 입주하게 될 기업이 고용할 외국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예.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비자로는 5년 근무하면 무조건 이제 비자 기간이 만료돼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연장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자, 당신이 외국인이 우리에 와서 열심히 하면 당신은 5년이 지나도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더 연장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주면 그분들이 외국인들 실력 있고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싶은 외국인들이 저는 정착을 분명히 하고 우리 지역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또 그런 분들이 와야지 기업들이 또 좀 더 고용 면에서 유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또 오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분명히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특례와 관련해서 재정 특례가 빠진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특례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네. 빠르게 추진이 되려면 예산 확보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 기재부가 뭐 굉장히 허용을 안 하고 강하게 고집을 하기 해서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또 해가 갈수록 추가 특례를 발굴해서 더 이제 내실을 기해야 할 텐데 이 두 가지 문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겠어요? 네, 저희가 그 재정 권한에 관해서는 이제 특례가 우리가 받아주면 이 정부가 자 거기에 돈을 의무적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받기를 원했죠.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됐고, 다만 우리보다 앞에 있었던 세 개의 특별자치 시도는 특례 규정이 주어졌지만 이 특례에 관해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근거 조항조차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의미 있었던 것은 18개의 특례와 특구 지정에 관해서 자, 이 특구를 지정해서 전북이 한번 해보려고 하면 정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근거 조항을 확보를 했어요. 예. 18개에 대해서. 그 18개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조항을 법에 넣는 것,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가 정말 기재부를 오랫동안 설득을 해서 냈고, 다만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매년 뭐 몇천억을 따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특례 특구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사업 계획을 잘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가져가면 저는 분명히 도움을 다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제주도와 세종시는 별도의 재정 특례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머지 강원도와 우리 전북이 같이 연대해서 또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연대해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JDC처럼 공기업이 있어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지속적인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 이것도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세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올해 특례에 넣으려다가 넣지 못한 것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각 시군에서 아, 이런 건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또 우리 도민들이 또 제안해 주시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지금 2차 특례 발굴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고, 이것을 올해 또 7월 달까지 특례를 또 새로운 특례를 마무리해서 8월 달에 또 우리가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서 올 연말까지 또 한번 새로운 특례를 추가하는 것을 또 작업도 별도로 또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 전라북도를 위해서 이런 거 특례는 꼭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그 도정 현안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전북 특자도 출범식을 제외하고 나면 뭐니 해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그 도정의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제 많은 동포 기업인들이 전주, 네. 전라북도에도 다 집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기대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소위 쉽게 말하면 과거 한상대회입니다. 한상대회가 21번, 올해가 22번째인데요. 과거 21번 동안 전북에서 한 번도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저희가 대형 컨벤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문화와 새로운 산업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운영위원들을 설득해서 이번에 이제 유치가 됐는데, 제가 참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정말 꼭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겠다. 전 세계 약 150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인 출신들이 약 3,000명이 우리 전북에 오게 되는, 전북으로서는 전북에서 생산되는 많은 제품을 해외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전북에 있는 제품을 보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이고 전북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정말 잘 살리고 행사를 잘 치러내서 한인 비즈대회 끝나고 전북 경제가 정말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지난해 잼버리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각오도 남다르시고 준비도 정말 더 꼼꼼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최근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도정의 제1 목표도 전북경제 활성화라고 하셨어요. 네.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인데 또 10대 역점 시책도 제시를 하셨고요.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의 핵심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 살리기, 이것이 도정의 가장 제일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경제 살리는 데는 지금 이미 우리 전북에 터잡고 있는 영세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더 잘 되게 하도록 하는 것, 또 우리에게 부족한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미 있는 것은 저희가 전북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손잡고 스마트 팩토리 이 개선 사업을 하는데 1년에 일단 올해 70개, 임기 말까지 300개를 목표로 그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엔지니어들을 저희 도가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전북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멘토 역할을 해서 생산성 높이는 일을 하는데 이미 삼성전자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년 동안 이 서비스를 받은 기업들의 평균 생산성이 약 30%에서 50%까지 향상된 것이 이미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랬죠. 예.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북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맞을 것이다 생각하고 작년까지 약 12조 원 정도의 투자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 투자 유치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겸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기분이 잠시 좀 좋으셨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나가려면 특별한 전북을 만드는 그 길에 우리 도민들께서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전북을 만드는 것은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실 때 특별한 전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 그것이 또 특별한 전북을 만드는 가장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길에 우리 전북 도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크게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라도의 틀을 깨고 홀로서게 나선 건 더 이상 과감한 변화나 시도를 하지 않고서는 낙후와 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는 개척자 정신과 불굴의 도전자 정신이야말로 새로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도지사의 꿈이 도민 모두의 현실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